중국인들의 각종 이슈에 대한 현지 반응과 그와 관련된 여러 상식을 함께 전해드리는 오카쇼의 두 가지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벨상 관련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0월 10일 복수의 중국 언론과 온라인 채널들은 2024년 노벨 문학상의 영예는 한국 작가 한강에게 돌아갔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중국 채널들은 이변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며 과거 2000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 뒤 20여 년 만에 나온 한국인의 노벨상 수상과 한국인 최초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놀랍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중 한 채널은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는 스웨덴 한림원의 노벨 문학상 선정 이유와 함께 한강 작가의 대표작 채식주의자는 2016년 여러 해외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들의 작품을 제치고 아시아 작가로는 최초로 맨부커 국제상을 수상한 경력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채널은 중국, 캐나다, 호주 출신 등 수많은 히트 작가들로 인해 한국어로 글을 쓴 여성 작가가 눈에 많이 띄지 않았던 게 사실이라며, 이에 올해의 주인공이 한국 작가 한강이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몰랐지만 한강은 이미 맨부커상 수상 및 몇 년간 노벨 문학상 배당률에도 자주 이름을 올려왔었고, 몽환적이고 트렌디한 한국 대중문화와는 달리 역사를 되돌아보고 고난을 반영하는 한국 문학의 특징을 극대화한 실력 있는 작가로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은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큰 이슈가 되고 있어 많은 댓글들이 달리고 있었는데, 그간 알려진 중국 트롤들의 온갖 무지성 논리 댓글들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 작가의 수상 탈락을 정치적 원인으로 분석하는 사람, 이미 한강 작가의 작품을 접해본 사람들의 감회, 순수한 마음으로 수상을 축하하는 사람 등 그 언제보다도 다양한 반응들을 찾아볼 수 있어 마치 댓글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느낌으로 작품에 대한 자신만의 분석이나 감상을 남긴 것은 대체적으로 댓글이 너무 길어 이번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문학 관련 기사라서 그런지 평소 까불이들만 설칠 때보다는 수준 있는 내용들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를 전해드리기 위해 플랫폼 두 곳의 5개 채널에 남겨진 댓글들을 일부 선정해 함께 정리해보았으니 시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노벨 문학상 수상작 중에 공덕을 칭송한 작품은 한 편도 없었음. 한강 같은 양심적인 작가가 한국을 비판한 덕분에 한국은 숱한 역사적 과오를 피할 수 있었고, 갈수록 더 멀리까지 나라 부강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된 거다. 한 사회에 대해서 공덕을 칭송하는 건 권세자의 환심을 사는 거고, 사회의 어두운 면을 폭로하는 것은 담력, 식견과 용기를 필요로 하는 거임. 가르침 좀 주시죠. 한국에 주권이 있습니까? 네가 중국이 쟤들 여권 인정하는 걸 보면 알 거 아냐. 미 서방의 기준으로 뽑는 노벨 문학상은 전혀 그 어떤 공정하고 합리적인 게 없는데 왜 신경을 쓰고 그러는 거임? 영향력이 크니까 다른 곳들은 발밑에도 못 미친다고. 그렇지, 상 못 받으면 상 받은 게 별거 아닌 거야. 초등학교 1학년 이후 수리화학 모든 지식은 전부 다 유럽, 미국에서 나온 거구만. 왜 배우려고 하시는지. 노벨상은 원래가 서방 건데 쟤들이 서방 기준 안 쓰면 설마 아프리카 기준 써야 돼? 역사의 상처를 직시한다는 건 유엔군이 지원군에게 당한 상처 말하는 거임? 아니면 워커 중장이 도망치던 한국 군대한테 부딪혀 숨진 트라우마? 노벨상에 대한 태도는 그 의식 수준을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러시아랑 갈라서지 않으면 선진국들은 우리를 계속 차단할 거다. 소련 붕괴 전에 옐친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한국 언어가 뭔 의미를 묘사해낼 수 있는데? 그 어떤 언어라도 문학의 아름다움을 묘사해낼 수 있는 거다. 댓글들 보고 완전 실망했다. 졌으면 그냥 진 거지. 조금의 매너도 없다니. 네 생각에 노벨상이 공평한 거 같냐? 절대적인 공평이 어디 있는데? 세상 물정 처세는 따져야 될 거 아님. 공평 경쟁이라면 저도 인정이지만 노벨상은 이미 서방의 정치 도구 돼버렸잖아. 받게 되면 서프라이즈, 못 받으면 정상이지. 모yen이 받은 건 뭐라 그럴 건데? 축하합니다. 명실상부한 거임. 한국 영화가 인간성과 반부패 같은 걸 파헤치는 걸 보면 완전 좋더라고. 한국 영화는 확실히 괜찮지만 이 긴 세월 동안 현실 중에는 그닥 바뀐 게 없잖아.
한국은 2차 대전의 폐허 속에서 세워진 나라고 이후 수십 년 만에 세계적인 공업 강국된 아시아에서 몇 안 되는 선진국이다. 이런 성과는 전 세계적으로도 손에 꼽히는 거라 우린 쟤들 얕잡아 보면 안 된다고. 한 번도 얕잡아 본 적 없음. 왜냐면 전혀 볼 리가 없거든. 소인의 식견으로 작지만 선진국 반열에 오른 문명국을 헤아릴 필요는 없는 거다. 선진국? 그건 그저 허울뿐인 거임. 저 작가를 모르기는 하지만 노벨 문학상은 비교할 수 없이 숭고한 거라 역시나 축하를 드립니다. 한국은 병음이잖아. 어이구, 병음이 노벨상을 받다니. 배율 가장 높아봤자 뭐함. 우리한테 상 받게 하질 않는데. 상 받게 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중국 안 가면 상을 못 받는다고 하겠지. 세계적으로 가장 가치 없는 상. 얼마나 많은 노벨상이 가져온 과학기술 성과를 누려오셨는지. 노벨 문학상하고 평화상은 그냥 보고 웃으면 되는 거다. 진정한 가치가 있는 건 애초에 노벨이 제정한 상들이라니까. 물리, 화학, 생물, 의학 이 4가지 순수 기술이지 다른 건 보고 말면 되는 거임. 트롤들이 단체로 남잘되는 걸 못 봐주는구만. 지구 생태 보호를 제창하는 작가다. 채식주의자는 이방인에 필적할 정도로 내용에 깊이가 있어. 이방인에 필적한다는 말에 바로 주문했습니다. 난 항상 한강이 무조건 받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적어도 5, 6년은 더 있어야 될 거라 생각했었음. 근데 한국에서 굳이 한 명을 골라야 한다면 확실히 한강뿐이 없는 거지. 채식주의자는 한국판 광인일기다. 깊이 있고 무게감 있는 작품으로 한국 문학의 대표주자임. 채식주의자 본 적 있는데 한국 사회의 여성 시각에 엄청 적합한 소설이었다. 한국 여성 문학은 완전 숨막히게 함. 님 추천서적 있나요? 한국 여성 작가는 김지영만 받고 이번 기회에 좀 더 알아보고 싶네요. 김혜란 작품하고 최은영의 밝은 밤 한 보고 그리고 소프트 SF 작가 김초엽 작품 있어. 저는 올해 수상은 여자일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타와다 요코, 찬세, 한강하고 에투드 중 한 명일 것 같았음. 난 타와다 요코 엄청 좋아하긴 하지만 한강이 상 받은 것도 문제 없는 거다. 더윈 사람들 식견이 다들 풍부하다니 이상한 일이야. 상 받기 전에 니들 저 사람 들어본 적 있냐? 수억 명의 유저가 있고 별별 사람이 다 있는 거다. 아무것도 모르겠는 사람은 자연스레 댓글 안 남기겠지. 채식주의자 완전 유명함. 물론 난 들어본 적 없고 전에 찬세도 못 들어봄. 문학적 소양이 너무 없어서 그냥 혼자 심심풀이 책이나 볼 뿐. 한국 문학 본 적 없어. 근데 한국 작가랑 감독들은 진짜로 영화 소재의 성역이랑 없는 거임. 챗 GPT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님? 한국에 문학이 있다니. 난 한국 문학 작품 이름은 하나도 모른다. 저 작가는 딱 보자마자 완전 분위기 있고 사상적으로 심오한 느낌이 들더라. 저 사람 채식주의자 진짜 완전 재밌음. 어구, 닭살이 싹 돋았다. 쟤는 무슨 언어로 작품 쓴 건데? 시언어. 한국인이 당연히 한국어지. 업문 그딴 건 매번 좀 너무 직설적인 느낌이다. 비록 실망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모 축하합니다. 채식주의자 진짜 완전 재밌음. 100번 봐도 질리질 않는다고. 가장 좋아하는 문구는 난 소고기를 먹지 않는다. 저 사람 쟤 진짜 재밌으니까 한번 보시길. 진심 좋아합니다. 16억이 이렇게 빨리 계좌에 들어오셨어. 루블이니? 한국인들의 자성은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 유일하게 자성력을 갖춘 아시아 문명임. 설마 일본은 아니라는 거냐? 가와바타 야스나리가 인성을 그렇게 적나라하게 썼고 2번이나 노벨상 받았구만. 보아하니 한국이 유대자본한테 더 이용 가치가 있는 듯. 아시아인의 자랑이다. 저건 중국계 작가임. 저 사람이 중국인이었으면 모옌보다 훨 참혹했어. 낯짝이 좀 있어봐라.